글로벌 이슈 브리핑입니다. 먼저 CNBC의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시죠.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등이 무효라고 판단을 했었죠. 백악관은 이 결정에 반발하면서 즉각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항소법원은 이 같은 정부의 이의 제기를 조금 전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상급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미국의 상호 관세가 유지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백악관은 관세 협상에 법원 판결이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준 캐스터, 이 상호 관세가 그동안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건데 그동안의 맥락부터 짚어볼까요?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상호관세 제동에 관련해서 정말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CIT라 불리는 연방국제통상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던 건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해방의 날이라고 칭해왔던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전체 관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IEPA라 불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들이 적용됐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상호관세와 지난 2월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펜타닐 관세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법률안, 예를 들어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부과된 품목별 관세는 이번 조치에서 예외입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는 물론이고요. 아직 232조에 의거한 조사가 진행 중인 구리나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역시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철강 제한 관세는 어쩌면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시장에 생길 수 있는 요인인데 이 와중에 뉴욕 증시 마감 약 30분 전에 나온 내용 보면은 이 상급 법원, 항소법원이 백악관의 결정을 받아들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우선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트럼프 정부가 당연히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즉각 항소에 나섰는데요. 예. 미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연방 대법원이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종 판결을 내릴 대법원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이번 위법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진 못합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현지 시간 금요일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즉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국가안보와 경제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CNBC는 이 같은 조치는 연방항소법원이 해당 판결에 대해 최소한 임시로라도 중지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만 취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를 넘어서 항소법원에서 심리기간 동안 관세를 복원한다는 결정을 내렸죠. 즉 항소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까진 관세 조치 시행을 당분간은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호관세 유효하다까지가 현재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 보니까 아직 이 이슈에 대해서 방향성을 시장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관측이 되는데 혹시 월가에서 이번 결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 나왔던 얘기들이 있습니까? 처음 상호관세 제동 발표가 나왔을 때 월가에서는 물론 타격은 있겠지만 어떻게든 우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는 이번 판결이 행정부의 관세 계획에 타격을 주고 불확실성을 높이지만 대부분의 주요 교역 파트너들에게 미치는 최종 결과는 바뀌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10일 내로 관세를 철회하란 명령에 따라야 하는데 그 안에 항소해서 승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따라서 백악관이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유사한 전면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미국과 크고 심각한 무역 흑자를 본 국가들의 최대 15% 수입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해방의 날 타깃이 됐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즉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행정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301조 조사들을 시작할 시간을 확보하려 할 것이며 일부 경우에는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역법 301조의 경우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와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아직 관세에 대한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고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 역시 높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죠. TD증권의 프레샨테 누냐는 이로 인해 투자와 고용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관세로부터 오는 수입이 줄어들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티 인덱스는 완전한 결론보다는 마치 과속 방지턱과도 같다고 표현했는데요. 불확실성에서 잠시 숨을 돌리는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이 부분일 건데 이번에 항소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백악관은 관세를 강행할 것이다 이런 의지를 내비친 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백악관 인사들 역시 아무것도 바뀐 건 없다며 이 기존 정책을 계속 고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무역고문은 우리가 졌다면 다른 것을 하면 된다며 앞서 골드만삭스가 제시했던 시나리오처럼 다른 법률을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로부터 이용 가능한 다른 수단을 곧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빈 헬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 틀렸으며 백악관은 항소심에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서 블룸버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직전 분기 1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앞서 나온 속보치보다 높은 마이너스 0.2%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예상만큼 나쁘지는 않았다는 뜻인데 반면 고용지표는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더 나빠졌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24만 건으로 나타났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첫 대면 회동을 가졌다는 소식도 블룸버그는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통화정책 경로는 경제 지표와 그에 따른 전망에 달려있다며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준 캐스터, 이 가운데는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우선 GDP부터 보고 그다음에 이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내용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네. 올 1분기 미국 경제가 관세 정책에 따른 수입 급증 여파로 역성장을 했습니다. 다만 앞선 속보치보다는 소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지난 1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전기 대비 연율 마이너스 0.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역성장이긴 하지만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 마이너스 0.3%보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국은 GDP를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발표하는데요. 잠정치는 속보치에서 빠졌던 경제활동 지표를 반영해 산출합니다. 미 상무부는 GDP의 소폭 상향 조정은 주로 투자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며 다만 소비 지출 감소로 일부 상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인 소비 지출은 1.2% 증가했는데 이는 당초 예상했던 1.8%보다 낮은 수치이며 거의 2년 만에 가장 저조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가장 주시하는 부분, 소비 지출과 기업 투자를 합친 국내 민간 구매자에 대한 최종 판매는 2.5% 증가하며 속보치보다 0.5%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블룸버그는 관세 인상에 대비해 기업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 수입을 크게 늘린 게 1분기 성장률 하락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는데요. 2분기에는 높아진 관세가 수입을 억제하고 이미 반입된 상품들이 재고로 쌓이면서 GDP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연준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 초청으로 파월 의장이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만났고 성장과 고용, 인플레이션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 파월 의장은 향후 통화정책 경로는 경제 지표에 기반한 전망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 금리 전망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후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것은 큰 실수라고 여긴다며 이제는 비공식적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